친구한테 남편을 뺏길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. 더군다나 그 장면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38살 평범한 여자예요. 딱히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을 살고 있었고, 2년 전에 결혼해서 아이 없이 남편과 신혼을 즐기며 지냈어요. 뭐 하나 부족한 건 없다고 생각했죠. 그런데 그 완벽하던 내 일상에 슬며시 들어온 균열 하나가 있었어요. 바로 제 대학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 지영이. 사람들이 그러잖아요. 진짜 위험한 건 멀리 있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너무 가까워서 경계를 풀게 되는 사람이라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애는 늘 뭔가를 탐내는 눈빛이었어요. 처음엔 그냥 질투겠거니 저보다 결혼이 늦어져서 서운한 마음이겠거니 넘겼죠. 하지만 어느 날 지영이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듯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던 날, 샤워 가운을 입고 수건으로 머리를 감싼 채 거실에 나온 그 모습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멈출 것 같았어요. 그리고 그 뒤에서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나온 사람. 아, 당신 오늘 오는 날 아니잖아. 그게 잠깐만 설명할게. 제 남편이었어요. 그 순간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커피포트 버튼을 눌렀고 분쇄기 돌아가는 소리만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. 이게 시작이었어요. 아니, 어쩌면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였을지도 몰라요.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. 언제부터였을까? 대체 언제부터 이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던 걸까? 지영이는 결혼 전부터 제일 친한 친구였고 당연히 결혼 후에도 종종 왕래가 있었어요. 제가 먼저 결혼한 걸 은근히 질투하는 건 알았지만 설마 그 감정이 다른 형태로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. 우리 신혼집에 와서 감탄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집 구석구석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지영이를 보며 그냥 질투라고만 생각했거든요. 와, 너 진짜 복도 많다. 이 집 너무 예쁘다. 오빠도 진짜 멋있으시다. 나중에 남자친구랑 여기 근처 살아야겠다. 그런 말을 웃으며 하던 지영이 처음엔 장난 같았어요. 정말로요. 하지만 그 장난 같은 말들이 반복되고 어느새 우리 집에 오는 빈도도 늘어나더니 제가 없을 때도 자연스럽게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. 더 당황스러웠던 건 시어머니랑도 단둘이 연락을 하게 되었다는 거였어요. 시어머니가 전화를 주셔서 하신 말씀에 전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. 그 친구 말이야, 우리 집에 과일을 보냈더라. 그거 내가 시킨 거야? 고맙긴 한데 나도 어쩐지 좀 당황스럽더라. 그 얘기를 들은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. 저는 부탁한 적도 없었고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몰랐으니까요. 물어봤더니 지영이는 태연하게 말했죠. 아, 그날 어머님 현관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연락처 받았지. 내가 말 안 했나 보다. 그냥 사과 보내드리려고. 그 말투, 그 표정. 정말 너무 자연스럽고 밝아서 제가 예민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. 하지만 머릿속에 작은 알람 하나가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. 이건 아니다. 무언가 선을 넘었다. 그날 이후 저는 지영이의 행동을 더 예의주시하게 되었어요. 그리고 마침내 셋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된 날, 지영이는 제 남편 앞에서 너무도 쉽게 선을 넘는 말을 했어요. 창우 오빠는 진짜 매력 있는 거 알아요? 제 남친이 요즘 너무 찌질해서 창우 오빠랑 바꾸고 싶을 정도예요. 어쩌죠? 오빠랑 저 성격도 잘 맞는 것 같고. 농담 같지만 그 분위기는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. 남편은 당황하며 웃었지만 저는 그 자리가 불편해서 견딜 수 없었죠. 왜 웃고 있지? 왜 말리지 않지?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.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고 확신했어요. 지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라고요. 지영이와 남편의 미묘한 공기가 느껴졌던 그날 저녁 이후 저는 자꾸만 예민해졌어요. 무언가 제 안에서 자꾸만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지영이가 웃을 때마다 그 웃음 속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.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웃기죠. 분명 눈으로 본 건 하나도 없었는데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. 괜히 남편이랑 대화하다 말이 끊기고 웃는 얼굴이 어색해졌고 집안의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. 지영이는 여전히 우리 집에 왔어요.
예전처럼 주저함도 없이 들어오고 저보다 시어머니께 더 살갑게 굴었죠. 그 모습이 점점 불쾌해지기 시작했어요. 미수가, 내가 커피 내릴게. 어머님은 이거 좋아하시죠? 어머님, 지난번에 보내드린 사과 어땠어요? 다음엔 더 좋은 거 보내드릴게요. 친구가 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까지 애쓰는 걸 보며 저는 오히려 더 위축되었어요. 저는 아직도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시댁 관계 속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지영이는 마치 제 자리를 대신하겠다는 듯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죠. 그러던 어느 날 지영이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.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애절했고 조금은 지쳐있는 듯했죠. 미수가, 나 진짜 힘들어. 남자친구랑 자꾸 싸우고 요즘은 연락도 잘 안 돼. 혹시 창우 오빠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? 그 말의 순간 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. 내가 힘든 건 알겠는데 왜 하필 내 남편을? 입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정말 어색하게 그저 생각해 볼게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죠. 그날 밤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어요. 지영이가 자기 남자친구 때문에 힘들다더라. 혹시 너한테 뭐 따로 연락 온 거 있어? 남편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 표정이 너무 어색했어요. 평소엔 아무렇지 않게 넘길 대화인데 그날따라 너무 느끼하게 웃더라고요. 아휴, 그 애가 원래 좀 감정 기복 있잖아. 자기야,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. 그냥 위로 좀 해주라는 거겠지. 그런데도 이상한 건 남편의 말투가 지영이를 편들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. 어쩌면 그 순간부터 저는 진실보다 느낌에 더 예민해졌는지도 몰라요. 며칠 뒤 지영이와 남편, 저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. 그 자리에서 지영이는 대놓고 농담처럼 말했죠. 아, 오빠, 나 요즘 오빠랑 얘기하면 너무 편해. 미숙이보다 내가 오빠랑 더 잘 맞는 것 같아. 어쩌지? 우리 둘이 그냥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분위기가 싸해졌고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. 남편은 그 상황이 불편했는지 헛웃음을 지었고 지영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어요. 야야, 농담이야, 농담. 왜 그렇게 진지해져?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.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죠. 내가 예민한 걸까? 이건 정말 그냥 친구 사이의 장난인 걸까? 그렇게 자꾸만 나를 설득하고 이해하려 들었어요.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무색하게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. 그날도 평범하게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. 출근을 하지 않고 친정집에 이틀 정도 머무르다 오기로 했고 남편도 그러라고 허락해줬죠. 장모님 아프시다며? 다녀와. 나도 이참에 회사 일 정리할게.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집 문을 열자마자였습니다.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자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건 샤워 가운을 입은 지영이었어요. 그리고 곧이어 화장실에서 수건을 머리에 뒤집어 쓴 채 나오는 사람. 바로 제 남편이었죠. 당신 오늘 온다고 안 했잖아. 그게, 아니, 잠깐만.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.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머리가 텅 비었죠.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어요.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침착해졌달까. 아, 샤워했네? 내 샤워 가운은 잘 맞았어? 남편은 언제부터였어? 아, 말 안 해도 돼. 지금 충분하니까. 지영이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고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. 그 둘 사이의 공기, 냄새, 표정.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게 말하고 있었죠. 이미 이들은 선을 넘은 지 오래였어요. 저는 그들을 무시한 채 커피포트 버튼을 눌렀어요. 원두 분쇄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그 요란한 기계음 속에서 두 사람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. 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갈게. 어차피 여기 이젠 내 집 아니니까. 지영이는 다급하게 다가와 제 팔을 붙잡고 말했어요. 미수가 미안해. 진짜 미안해. 근데 오해일 수도 있어. 그냥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. 오해?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거 오해야? 화장실에서 막 나온 저 인간은?
말 조심해. 지금은 화도 안 나. 그냥 역겨워. 그리고 저는 조용히 캐리어에 옷을 챙겨 넣었어요. 여행 가듯 차분하게 계절별로 필요한 옷만 골라서. 지영이는 뒤에서 뭔가 말하려다 결국 폭발했죠. 야, 김미숙. 너 뭐가 그렇게 잘났어? 내가 그렇게 대단해? 내가 완벽해? 웃기지 마. 너 지금 화도 못 내고 찌질하게 도망치는 거야.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캐리어를 끌면서 말했어요. 그래. 나 도망가는 거 맞아. 근데 있잖아. 내가 훔쳐간 건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버릴 작정한 쓰레기였어. 앞으로 내가 얼마나 초조하게 살지 난 그거 구경하는 재미로 살 거야. 그리고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어요. 그 문 너머에서 둘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던지 더는 중요하지 않았어요. 제가 봐야 할 건 이미 다 봤으니까요. 집을 나와 친정으로 향하는 길 캐리어 끄는 소리가 어찌나 또렷하게 울리던지 그 소리가 내 가슴 속에서 부서지는 소리 같았어요. 엄마는 제가 캐리어를 들고 집에 들어선 걸 보고 아무 말 없이 안아주셨어요. 그년이 그럴 줄 알았다. 그 인간도 똑같고 잘했다. 잘했어. 그 한마디가 벽처럼 버티고 있던 감정을 무너뜨렸죠.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.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그냥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통증 같은 눈물이었어요.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정리됐어요. 제가 가지고 있던 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명백한 증거였거든요. 지영이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, 통화 기록, 그리고 지영이 전 남친이 제게 준 결정적인 사진까지. 지영이는 요가 강사로 일하던 직장에서도 유부남 꼬신 강사라는 익명의 커뮤니티 글로 결국 퇴사하게 됐고 그 글이 퍼진 날 그녀는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 지르며 난리를 쳤죠. 너 진짜 이럴 거야? 내가 미친년이지. 근데 너도 너무해.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? 하지만 전 담담하게 말했어요. 왜? 이 정도로 끊는 걸 다행이라 생각해. 넌 내 등에 칼을 꽂았지만 난 너한테 단 하나의 사실만 꽂았거든. 내가 내 인생에 있었던 게 내 가장 큰 오점이었다는 거. 남편은 제게 매달렸지만 이미 늦었어요. 그가 말하던 미안하다, 잘못했다는 처음부터 진심이 없었던 거였으니까요. 그의 사과는 들통났기 때문에 나온 반사적 감정일 뿐이었죠. 이혼 후 저는 적립금을 꽤 받았어요. 그 돈이 행복을 사주진 않았지만 적어도 새 출발을 할 용기를 줬죠. 그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고 꾸미고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매일 밤 커피를 내리며 다짐했어요. 나는 이제 나만 믿고 산다. 누군가를 너무 믿었기에 상처받았고 사랑을 줬기에 배신당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사랑을 모르거나 잘못 산 건 아니었어요. 그들이 제 진심을 함부로 한 거지 제 진심이 잘못된 건 아니었거든요. 요즘은 혼자서도 꽤 잘 지내요. 여전히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외로움이 누군가로부터 받는 상처보단 훨씬 나아요. 지영이 그 이후로는 정말 연락 한 통 없어요. 그 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몰라요. 궁금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모르게 될 거예요. 남편, 얼마 전 들은 얘기론 집안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와 혼자 살고 있다더라고요. 그가 왜 이혼을 그렇게 막으려 했는지 이제 이해돼요. 저보다 더 잃은 건 결국 그쪽이었으니까요. 저요? 잃은 것도 있지만 더 단단해졌어요. 이젠 다시는 누구에게도 내 전부를 내어주지 않을 거예요. 대신 스스로를 더 사랑해주기로 했어요. 그게 진짜 회복이자 새 출발이니까요.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건 멀리 있는 적보다 훨씬 아프고 오래 남죠. 하지만 그 아픔을 견디고 버틴 사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. 신뢰와 사랑이 배신당한 자리에도 다시 자랄 수 있는 건 나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. 혹시 지금 누군가의 이기심과 배신으로 아프신가요? 그렇다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. 당신은 그저 믿음을 줬던 것뿐이니까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